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먼저 사진 3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네, 두 번째 사진에서 또 뭘 보셨나요? 세 번째는 뭘 또 보셨나요? 네, 네,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에서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보셨다면 정상이시고요. 세 번째 사진에서 뭘 본 사람들은 지금 이제 병원에 약속하시고 병원으로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진은 제가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네잎 클로바입니다. 여러분께 행운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단어는요, 변상증이라는 단어죠. 네. 팔레이돌리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대요. 네. 팔레이돌리아, 즉 사진적 의미는 뭐냐면요. 팔레이돌리아는 애매하거나 혹은 불규칙적이거나 혹은 어떤 연관성이 없는 어떤 자극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쓰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뭉게구름 속에서 어떤 동물의 모습이나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신 적이 없나요? 아니면 그냥 서 있는 어떤 나무가지에서 나무의 어떤 거에 울퉁불퉁한 모습에서 저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벽지에서 아니면 어떤 벽의 무늬에서 사람의 모습을, 동물의 모습을 또 혹은 또 좀 귀신의 모습을, 악마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이 발견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사춘기 시절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어떤 음악을 빨리 들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 무슨 악마의 소리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네. 이 모두가 바로 변상증이라는 이 팔레이돌리아의 어떤 예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변상증이란 팔레이돌리아는 애매한 자극, 그러니까 애매한 자극이죠. 그러니까 시청각에 대해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것으로 해석하는, 그리고 보려고 하는 그런 버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이 시각에 의한 것인데요. 이 시각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얼굴을 갖다 인식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람은 눈, 코, 입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있으면요, 그 자극을 사람의 얼굴로 만들어내는, 사람의 얼굴로 해석해내는 그런 어떤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구글에 가셔가지고, 팔레이돌리아, P-A-R-E-I-D-O-L-I-A, 예. 혹은 변상증, 한글로 치고요. 이미지를 갖다 클릭하시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것이 뭔 말인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옛날에는요, 과학이 발달이 전이겠죠. 이런 어떤 인간의 뇌가 해서 발달이 전에는 이러한 현상, 이 변상증을 가진 사람들 갖다가요, 이 현상을 정신병의 한 증상으로 생각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변상증, 팔레돌리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이해하는 건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어떤 인간의 진화적 속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이런 변상증 팔레이돌리아를 가진 존재로 진화를 하게 되었을까요? 네. Yes. 모든 생물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생존입니다. 네, survival라는 거죠. 살아남는 거죠. 네, 이 변상증 팔레이돌리아도 바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진화적으로 인간에게 탑재된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번 상상력을 좀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숲이 무성한 숲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숲을 사이에서 물체가 보이는데요. 저게 사슴인지 사자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빨리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 사자라면 저희들은 꿈을 꿀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서 도망가든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그때 이런 팔레이돌리아의 이런 개념들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레이돌리아 변상증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위험을 예측하는 기능으로서 진화를 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할 수 있겠죠. 그것이 혹시 뭐 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자일 거라 판단을 했지만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는 100번 나은 일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 정체를 잘 모르는 것, 다시 말해서 애매하거나 혹은 단서가 정말 작은 것, 그런 것을 보거나 들으면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규정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생존과 직결된 가장 쉬운 예는요 뭐죠? 우리가 먹이와 포식자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는 자극에 대해서 잘 불투명하죠. 잘 모르는 뭐 어슴푸레한 아니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해야만이 유리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먹이라고 생각되면요. 우리가 추적을 하고 포획해서 그 먹이를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존할 수 있겠죠. 반대로 만약에 포식자라고 판단하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빨리 도망을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내가 아는 나의 편인지 그리고 적인지 모르는 사람을 구분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적의를 가지고 있는지 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얼굴과 비슷한 것을 보면요. 얼굴 인식 모드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은 불확실한 정보와 자극을 빨리 자신의 경험에 익숙한 것으로도 무의식적으로 규정을 하고요.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우리의 생존에 위협한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가능성이 보이는 것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대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상성 팔레이돌리아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요, 사람이 이 객관적인 세상을 이 주관적인 관심과 목적에 따라 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세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뇌가 그것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이 될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면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합니다. 물론 애매할 경우도 있는데요. 비록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단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상적인 허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세계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외계인이나 이런 것을 믿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99% 인간들이 생각하고 99% 예를 들어서 뭐 천국, 악마, 귀신, 외계인, UFO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단지 우리 머릿속에만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뭉게구름 속에서요 사람의 모습을 동물의 모습을 발견해 내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변상증, 팔레이돌리아가 좀 지나치면요, 아포페니아,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그 망상, 정신병자로 분류하는 망상, 이것으로 진행되는데요. 뭐 이런 거죠. 자신의 관점에서 어떤 연관성을 찾는 거죠. 숫자에 집착하거나 그림이나 뭐 등등 뭐 여러 가지에 집착을 해서 거기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관련성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매몰되는, 집착하는 그런 망상의 정상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미치광이와 천재는 종이 한 장의 차이, 아니에요. 어떤 관점은, 한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에게 유익한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인간성을 잘 찾는 사람을 우리는 천재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이 천재를 보통 우리가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쪽으로 연관성을 잘 찾는, 돈 별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병과 창조성은 동전의 양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나 미친 사람들이나 둘 다 과대하게 한쪽으로 발달되거나 한쪽으로 민감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미친 사람은 천재고요. 좀 나쁘게 판단이 좀 그렇지만 나쁘게 미친 사람이 정신병자이라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미친 것은 분명하고요. 극단이니까요. 예. 천재와 광인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사람은 천성적으로 허구를 잘 만들어내는 동물입니다. 네, 실제 세계에 있지 않은데 사람들은 허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믿고 또 그 허구가 그 세상을 지배합니다. 유발 할라리의 사피엔스에 의하면요, 그 허구, 즉 상상의 실수는 뭐였죠? 돈, 제국, 종교입니다. 네, 우리가 돈은 뭐 종이 조각이잖아요. 돈은 종이의 가상세계고요. 국가와 종교는 허위의식이라고 그랬죠. 이데올로기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 허구들은 매우 강력한 허구들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아이러니고 문명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문화와 문명은 이 상상의 질서를 통해서 나온 것이죠.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그 올가미에 빠져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치 인간이 신을 만들고 신의 노예로 전락한 것처럼 말이죠. 네, 여러분 요즘 어떤 팔레이돌리아 변상증의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허구의 세계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허구의 세계가 실제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뇌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의 허구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참 이상한 동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Bye now.